지난번 시간에 이어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것을 기념하여 세운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망각은 다시 포로 상태가 되지만 기억은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과 나라의 기초를 세우신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잊지 말아야 되며 1960년 이후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는 방공교육, 국가안보와 역사관과 새마을운동가, 월남파병, 중동 기술자 파견, 독일의 강부와 간호사 파견, 중공업으로 나라가 부강해졌지만 오늘날 현실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국사관과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방공에 대한 것도 잊혀져 있고 6.25 전쟁이 우리가 북침했다는 사례까지 온 사실입니다. 군인들 복무기간도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해야 국가 간 안보가 바로 설 텐데 특히 특전사는 4년 6개월에서 7년 이상 7년에서 10년을 해야 특전사 게릴라 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7, 8년 장기 복무하는데 21개월밖에 안 하기 때문에 참다한 군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월남 파병 이후 경제적인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6.25 전쟁 이후 전투 경험이 없는 군인들이 전투 경험을 하게 되었고 혁혁한 공과를 세우게 되었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해외 파병이 중단됐고 해외 파병을 보내도 전투병력이 아니라 일무병력이나 기술자, 재건 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이후 아프간에 500명 수준의 병사를 민간 차원봉사로 보내게 되어 아쉬운 감이 많지만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전투병력을 보내어 전투 경험을 쌓는다면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6.25 전쟁 이후 미국과 우방 국가들에게 UN 16개국과 60개 경제 도움을 준 많은 나라들에게 은혜를 받은 거 베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자는 사자 새끼를 낳으면 절벽에 떨어뜨려 살아난 새끼만 키우는 것 같이 사내는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자라나는 영아, 유아, 어린아이들, 초중고등학교 청년들에게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6.25 전쟁 치르신 어르신들, 월남급제 선후배님들, 특전사의 비역 성우회 장군님, 특전사의 비역 동지회, 전후회, 병동지회, 환경전후회, 30만 예비역단체 선후배님들, 특공연대, UDT, 육해공군 특수부대 여러 선배님들, 그 이에 제한군인회의와 애국단체 많은 선후배님들, 기타 지인들과 사장님, 자네들만이라도 유기농 식사의 바른 먹거리 교육과 인성교육, 종교교육, 올바른 국가관 안보교육, 각 가정에서라도 바르게 교육시켰으면 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애담자담, 성서, 사이버, 대안학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진 재정이 없어서 시골에다가 대안학교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학교와 효경문화를 살리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참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안학교 중심으로 민족의식의 국가간 학교가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이거를 쓰는 저는 서울 생활 접고 강원도 홍천에 들어가 특전사 환경전후회 수양관을 2011년 5월 28일 현판식을 걸고 유스타트 자연식의 건강관리와 유기농 식사의 바른 먹거리와 인성교육과 올바른 조교관 교육과 국가
올바른 국가 간 안보교육, 역사 간 일기의 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농경 6천만 원 융려받아서 45평을 지어서 오픈했지만 재정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이유왕 누님과 혼자 끌어나가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어린 양이 집 수양관이 기초가 어느 정도 잡히면 힘있게 사업해 나가겠습니다. 그 시절 지금은 접었지만은 비록 시설은 부족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깝게도 초중고등학교 신세대 청년들과 20대 4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 방공교육이 희미한 상태이고 정규제의 영향으로 교육문화, 교육과 인성교육이 엉망인 상태에 있습니다. 영아, 유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나라의 미래요 희망이며 기둥입니다. 영아, 유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터넷 식품, 섬유질이 없는 백미주의 식사와 서구와의 기름진 육류 식사로 생활습급병에 걸린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이나 유기농 식사의 바른 먹거리 교육과 충의사상 교육, 인성교육, 정규교육, 1인 1기 기술교육, 국가안보 교육을 그때 당시 때 잠시 했습니다. 뜻이 있으면 성우의 장군님, 특전새벽 선후배님, 저와 연관이 많은 지인분들, 상강오륜이 무너지고 도닥불검등이 판치는 이 시대에 충의사상과 인성교육이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동방의 해 뜨는 나라, 동방의 예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도덕성이 땅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정권 시절 평화라는 명목 아래 퍼주기식 정치로 인해 이북은 남한에서 원조한 식량과 돈이 이북 동포들에게 전달이 안 됐고 공산당만 배부르게 한 상태였고 수많은 물자와 돈이 원자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일부 주사파 정치인들과 주사파 법조계 또한 초중고등학교 정규조의 영향으로 국가 간 역사관이 왜곡됐고 반공방척과 국가안보의식 교육이 엉망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영아, 유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또한 40대 초반에 이르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국가안보와 역사관이 희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일본 30년의 식민지 정책으로 나라를 잃은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상기하자 6.25 전쟁도 머리에 니레속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안보가 희미한 상태에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됩니다. 또한 여행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됩니다. 월남 패망이요. 또한 캄보디아, 필리핀필드 지식인들이나 많은 기업가들이 죽창으로 죽이고 생매장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자유를 찾아 남아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바다에서 보디피 불러 죽었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주시대 때 일곱 대학자가 유성룡과 10만 양면서를 주장했지만 나라의 대신들과 탕가누리 역적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위지까지 피난가는 사례까지 왔었습니다. 의병들과 농민들과 스님들이 사명대사, 서산대사 800명의 승려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1970년 새마을운동, 1970년 80년 해외충동 파견으로 정직과 성실과 근면으로 땀 흘려 일해서 나라가 살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었고 10대 강덕이 만들었지만 오늘날 현실은 땀 흘려 일하는 정신이 사라졌고 오늘날 청년들이 노동일, 건축, 회사, 공장 기타를 기피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의 장래가 염려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은 참으로 신선합니다. 노동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도심지에 있는 도로, 철교, 다리, 문화공간, 아파트, 주택은 땀 흘려 일하는 건축하시는 노동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건축일과 농사일, 기타 어려운 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아, 유아, 어린이는 꿈이 많고 또한 청소년들은 나라의 보배요 희망이며 등불이며 기둥입니다. 자라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유기농의 바른 먹거리 교육과 인성교육과 국가안보교육, 역사관과 충의교육과 효경교육을 1인 1기의 기술교육을 가르쳤으면 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성경 중심으로, 불교인들은 불교 중심으로 종교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존경하옵는 유교 참전용사와 월남급제 선후배님, 특전사 성우회 장군님, 특전사 예비역 30만 선후배님, 기타 우국단체 회원님들과 지인들과 사장님, 연일 계속되는 육아 폭동,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의 불균형 속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특전사 예비역 선후배님, 하시는 모든 사업이 너무 힘이 드시더라도 자녀들의 교육비, 교통비, 생활비, IMF 이전보다 더 힘드시더라도 희망 잃지 마시고 서로 단결해서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고, 또한 저녁고 사회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지진, 해일, 가뭄, 홍수 때도 국가의 재난이나 위기시 제일 앞장선 선후배님들이셨습니다. 1950년 맥오더 장군이 인전상륙시 특전사의 기틀을 만든 켈로 부대 고중련과 군인들을 통해서 적을 교란시키려고 함흥 흥진 지역을 역으로 쳐서 인천 상륙전원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고, 교도부를 완성했던 분도 특전사 대선배님이셨습니다. 국가안보와 바른 먹거리 교육과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국가의 장래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시골에 싼 전답 위면을 사서 유기농의 바른 먹거리 교육, 인성교육, 충유사상, 국가안보, 방국방처, 바른 역사관 학교교육, 종교교육, 많은 지인들과 사장님들, 특전사 예비역 성우회 장군님, 예비역 선후배님, 국가안보 역사관 학교 사업에 투신하는 분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혼자 꿈을 갖고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많은 격려와 많은 가르침과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6.25 전쟁을 치렀던 분들이나 월남고엽제 선배님들, 그 당시 때 그 체험담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고자 원하오니 뜻이 있으면은 010-3381-7726으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오늘날 현대의 산업화의 문명의 발달로 서구의 잘못된 문화와 음식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세속화되고 타락되어 가고 있고, 서구의 기름진 음식으로 체격은 커졌지만 뼈밀도가 약하고 인내력과 정신력이 약하고 병이 잘 걸립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27년 동안 어린 양의 집을 운영하다가 2011년 특전사 수양관, 예비역단체 수양관을 현판식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방학을 위해서 먹는 먹거리 교육과 인성교육, 안보교육, 종신교육을 그때 당시 때 시키려고 했습니다. 특전사 환경전의 수양관 많이 애용하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했습니다. 특수전 캠프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실천력 있는 적성과 용기, 무엇인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모험심, 극대화, 도전의식과 성취감, 동료애와 협동심, 신뢰감, 배려심으로 교육시키려고 했습니다. 팀워크 훈련과 팀 전 유격 훈련, 공수, 고국, 막타, 모험탑 훈련, 고국 내필 훈련, 세줄 의결, 자기 극복 훈련, 천리행군, 특수전 훈련 체험, 해상 훈련, 보트 운영, 해상 극복 훈련, 고속정 체험 훈련, 인성교육, 그때 당시 때 다음 특수전 캠프단을 운영했었습니다. 대상은 학교와 강공소, 기업체, 단체였습니다. 참으로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백성이 독가스로 억울하게 죽어간 600만 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가는 길에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방 이후 저마다 조국의 앞날에 희망을 걸었고, 해방 직후인 10월 16일 귀국한 이승만 박사는 당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될 때 한국의 완전 무결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대국의 흥청거리가 되어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이에서 38선을 기준으로 북은 소련, 남은 미국에 의한 5년간의 신탁 통치가 결정지었습니다. 해방 이후 1950년 6.25 동란이 터질 때 6월 24일 국군 장교 클럽에서 늦은 저녁의 시간에 밤새 양주를 먹었던 사건과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군 장성들과 연간 위관 장교들이 타부대로 전송가는 사례까지 갔으며 옆에 있는 전우가 부하가 상간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서 6.25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유엔이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6.25 동란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우익간 이념 투쟁 때문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남한 공산당 총수 박헌영이 1946년 위주집회 사건으로 북으로 도피 후 남한에 지령을 내려 1946년 전라도 위원장 이석의, 1946년 대구 경찰서 폭동사건, 1948년 제주 사단 폭동사건, 여수 순천 140년대 반란 등을 일으키며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계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경하옵는 6.25 전쟁 치르신 어르신분들과 월남 참전군이들과 월남급제 선배님들, 특전사 예비역 성우회 장군님, 특전사 동지회 전후회, 병동지 환경전후회, 30만 특전사 예비역단체 선후배님들, 육해공군 특수부대 선배님들, HID, UDO, 그의 많은 정부사 선배님들, 기타 타단체, 호국단체 지인과 사장님들, 우리나라가 다시는 민족 주권을 상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2의 일제 침략, 일본은 여전히 독도는 자기 땅으로 주장하고 있고 남한의 좌파 성향을 가진 386 주사파, 많은 정치인, 법조계, 교육계, 종교조, 종교계, 기타 강우병 사건, 용산 촛불시, 기타 반란시 폭동을 하는 현실입니다. 6.25와 같은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앙을 하시는 불교인, 기독교, 기타의 성직자들과 신도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종교를 갖게끔 하고 우리 민족에게 애국혼을 심어줘야 합니다. 또한 종교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참된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일제신여 식민지 36년 동안 애국주의자들이 불교, 기독교, 천도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역사관, 국가관, 안보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위기 때나 국가의 재난시나 대감작전 시 특전사 선후배님들이 활약성을 말하겠습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주의의 31명 청와대 침투, 북한의 1, 2사군 특수부대 특전사 장병들이 되고 1968년 11월 울진 삼척 120명 북한의 특수군 침투조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가리지 않고 람보식으로 인명살상 특전사 장병들이 무장공비되고 1974년 문세강 저격수로 박 대통령 저격, 영부인 유경수 여사 살해, 경북군 파티에 원격 폭탄 터뜨리고 대통령 포함 정부위원 모두 살해, 무위로 끝남, 1987년 11월 칼기 885기 머이안마근 내 상공에서 폭파, 115명의 인명 차리참 바다속 수장, 중동에서 일했던 근로자 전원 사망, 1979년 10월 부마사 때 탄광 노동자 폭동, 그의 수많은 간첩들 넘어왔을 때 대간장천을 했던 것도 특전사입니다. 1980년 5.18 강제 폭동 사태, 다대포 간첩 사건, 강천, 김포, 강릉 간첩 일방타진, 특전사 장병들이 되고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국가의 위기 시 모두 어려움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음지에서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일했던 역전의 특전사 용사였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남한에는 간첩들이 들어와 포석진자와 동두진자, 386 주사파 같은 자칭 빨치산들이 곳곳에 퍼진 테러 폭동을 작용화 세력과 일부 국회의원들과 님을 위한 교양시 이북에서 1980년 5.18을 기념하기 위해 김일성, 김정일에게 바친 영화를 만든 윤희상, 항석영 소설가, 기타 모든 사람들도 북한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광주 5.18 사태는 광주의 시민들과 특전사가 피해자입니다. 휘바람을 부는 사람들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입니다. 그들은 5.18을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에도 생생하게 기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당시 때 열수들 이북에 넘어간 임수정 국회의원도 13살인데 5.18 유공자로 돈을 받고 있고, 표창원도 국회의원인데 중학교 1학년 당시 때 이해찬이 그의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작용화된 상태에서 국가유공자로 돈을 받고 있고, 역사가들과 연예인들과 그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을 악이다 그러고 악을 선이다고 하는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와 도덕성과 인품입니다. 저는 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5.18 그거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고, 아스팔트에 5.18 어선배님을 중심으로 저는 참석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특전사를 나왔던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특전사 나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36년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이한용같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고 역사책에 두고두고 자손 대대로 매국노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존경 없는 국회의원님, 정규조 선생님, 특히 천주교 종이 사단이나 태양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나라는 한민족입니다. 6천년 역사 동안 단일민족으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나라도 드뭅니다. 5천년 역사 동안 997번의 위침을 당하고도 조상들이 순수하게 지켜온 동방에 뜨는 나라, 백이민족의 나라입니다. 월남 패망 후 바다에서 보디피플이 되어, 또한 지식인과 지주, 그때 당시 때 정치가와 종교가들이 월명을 두드렸지만은 전쟁이 끝났을 때 제일 먼저 죽였습니다. 주사파 영향을 받는 국회의원들 제일 먼저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그만하십시오. 박헌영을 죽였던 김일성 3부자입니다. 존다고 현영철을 죽이고 그의 많은 사람들 죽인 김정은입니다. 자기의 형과 죽인 김정남을 죽인 김정은입니다. 머리통을 깨부수고 죽창으로 씻어 죽이고, 지시인과 지주 부위층을 불살라 죽이고, 캄보디아 킬링핀도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나라 이 국가의 안보관이 강해야지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생활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면 자경 세력을 가지신 분들은 국회의원, 소설, 음악가, 종교계, 종교조, 기타 처음에는 종교를 받고 융숭한 대접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숙청이 되어 죽을 것입니다. 3대 세습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세대 세대를 이어오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소련도 무너지고 중국도 무너지고 자유로이 왕래해 갈 수 있지만 유독 폐쇄된 나라는 북한입니다.
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 시 폭파폭당 요인 암살, 테러, 1945년 해방 이후 공산국가인 북한이 대통령 암살, 전두환 아웅산 때 17명인가 15명 장관들이 죽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모든 사건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유영수 대통령 영부인 저격을 저질러 왔습니까? 빨갱이는 결단코 마음이 정체성이 안 바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우리나라가 국방이 강해지고 시민들이 반국방적 안보의식이 강해지면 머지않아 북한도 통일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자경세력, 정치가, 종교조, 교육계, 언론, 노조, 국회의원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정의사당 천주교 많은 신부님들, 김일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중국의 공산화 과정, 마르크스 레닌 공산화 혁명, 피로 물들인 역사입니다. 김일성이 소련파 연합파를 다 숙정시키고 죽였습니다. 박헌영도 죽였고 남한에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해서 지킨 나라입니다. 6.25 전쟁을 막으신 군인들과 어른들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UN 16개국의 군인들 파병으로 이 나라가 그나마 10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 가는 열차 꼭대기에 사람이 탔고 한강대교가 폭파된 모습과 공산당의 만행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두고두고 가족들이나 친척들과 국민들에게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거는 2010년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또 청소년들의 효경 문화와 먹거리 문화를 위해서 이른 새벽에 쓴 글입니다. 386 주사파 국회의원들, 죽은 윤희상 음악가, 항성형 소설가, 좌파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성경을 보고 좋은 양서와 불경, 기타 서적을 통하여 마음을 매 순간 비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쳐가는 바람 앞에서도 하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 통장에 10만원도 없고 무수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3,500만원 돈을 다 어려운 사람들 쓰라고 다 내놨습니다. 그때 당시 때 27년 전에 3,500만원 돈은 또한 대지저금통까지 10원함 다 내놨습니다. 그때 당시 때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고아들, 무이탁 노인, 지체장애인, 기타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27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에서 봉사하기 전에 저는 2년 전에 청량리 굴레방 딸이 노인네들과 장녀들을 전도했고 그때 당시 때 가나안교회 목사님이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해 왔습니다. 386 주사파나 자경세력을 가진 일부 정치인, 정기조, 종교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목회자, 스님, 신부님, 소설가, 대학생, 기타 그제 정교조 우리는 공산당에게 피해를 받는 분들입니다. 더 이상 빨갱이에게 속지 말고 1950년 5.18 강수사태를 올바르게 사이에 밝혀주십시오. 김대중, 김영삼 정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현대사 역사 살리기 운동에서 다시 재조명 연구 중이오니 5.18 규명운동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주 폭동 사태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적에 속아서 북한에서 난파한 특수8군단 600명의 간첩들을 통하여 결여가 민족이 형제가 총을 쏘고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복면을 쓰고 북한의 고도로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8구단 소속 경보병 여단 부대원들에게
총을 맞아 죽고 그들이 유방을 도려내고 임산부의 배를 갈르고 모든 악행은 김일성 부자에게 했습니다. 정부와 특전사 장병들 강주 시민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화려한 이출 영화는 완전히 잘못된 영화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김일성 3부자입니다. 이거를 쓰는 저는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특전사 현역장병들에게 또한 55만 현역장병과 특수부대 많은 분들에게 또한 지인분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저보다도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했던 6.25 전쟁 치르신 어르신들, 월남교육제 많은 분들 경험담 있으면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셔서 제가 녹취를 해서 많은 중고등학교 청년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리겠습니다. 예담자담 성서 사이버 대안학교를 운영 중이고 방송을 하고 있사오니 뜻이 있으면은 같이 합쳐서 자연 속에서 유기농사 지으며 제대로 된 역사관학교 교육을 가르칩시다. 1980년 5월 18일 강주사태 때 참여한 특전사 부사관 군인으로서 누구보다도 강주사태 실상을 잘 압니다. 저는 정신장애 1급을 받지만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올바르게 밝혀져야 되고 특전사 현역 장병들과 특전사 성회장군님 예비역, 특전사 예비역 30만 선후배님과 동료들을 위해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고 국가로 상실되었던 상가 유공자 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24명이 국가 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한 순직으로 문재인 정권 때 처리되었습니다. 5.18 강주사태는 결단코 민주화운동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조작하는 것은 결단코 잘못됐습니다. 그때 당시 때 애국가를 불렀고 중사급 위에는 실탄을 10발밖에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빗받칠 때 제가 왜 총알을 안 나누냐고 제가 그때 당시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특전사 특성상 드러나지 않고 음지에서 조용히 국가의 크고 작은 위기 때나 대간첩 작전 때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조용히 희생하며 간망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병고로 인해서 기독교 모태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믿는 계기가 되고 시골 오지 지역과 서울역 양동 창동 어려운 노인네들 생활비 대드리며 건강식품 하면서 생활비 외에는 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여졌습니다. 3,500만원 돈을 내놨기 때문에 또한 5.18 그런 트라우마나 기타 그런 거로 인해서 제 처와 이혼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2011년 10월 15일 특전사 전우회가 국가안보단체로서 특전사 사령부에서 역대 사령관을 중심으로 1,500명 발대식을 가진 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특전 동지회로 합류됐지만 더 이상 음지에서 일할 것이 아니라 8.15 강복절 5월 18일 6월 6일 현충일 국가의 천안함 사건 연평도 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시 정면으로 나서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힘썼으면 합니다. 8.15 강복절 3.1운동 기타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김일성 3부자의 초상화와 인공기를 제일 먼저 발로 밟고 불지른 사람입니다. 언론이나 신문에서 8.15 강복절 기타 천안함 사건 연평도 기타 큰 행사에 6.25 참전용사 월남 전후회 대항군인의 해병대 전후회 재경 전후회 우국단체에서 많이 참석해서 타도하자 공산당을 외치며 행사는 크게 보도되지 않습니다. 언론 매체와 방송 매체, 신문사를 올바르게 기재해 주십시오. 장애화된 언론 매체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 원론 파병 선배님들이 안 계신다면 이 나라 이 국가가 부강할 수 있었습니까? 저희 형님도 월남 파병 후 지금은 구역제 환자로 뒤늦게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월남구역제 월남군인의 6.25 전쟁을 치르신 어르신들도 전투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스탄 기타 중동 해외 전투병 5,000명에서 2만 명을 보내서 그날의 위리봉사, 전투경험, 지역봉사와 전투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후에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